입사 한번 보자. 다시 한번 해보자. 도전. 길이들을 한번 표현해 볼게. 이건 뭐가 안 보이면 길이들을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라는 게 목표야. 그러니까 이걸 x라고 놨어요. 그러면 둘레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게 지름이면 얘가 수직. 지름이면 얘가 수직. 그러면 얘가 이제 y라고 놔둘 수 있고 얘를 g라고 놔둘 수 있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문자로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문제를 풀어가면서 얘를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있거든. 그럼 그걸로 바꿔가겠습니다. 라는 게 두 번째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길이의 비에 따라서 혹시 x를 2x로 바꾼다든가 y를 3y로 바꾼다든가 이렇게 이제 g를 4g로 바꾼다든가 길이의 비에 따라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 그러면은 애초부터 그런 간단한 식으로 바꿔서 처리하는 게 가장 깔끔해.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문자를 잡아놓고 나중에 바꿔가겠습니다. 라는 게 목표예요. 오케이? 그럼 이제 한번 봐봅시다. 이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에서 x의 제곱은 y의 제곱 플러스 g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를 보자. 두 번째는 둘레 길이하고 넓이에 대한 식이 나와 있거든. 그러면은 둘레 길이하고 넓이에 대한 식. 이게 이제 4고 얘가 4고 얘가 y예요. 이게 g야. 그러면 이 넓이는 뭐가 되냐면 왜 이게 g야? 얘가 x. 그럼 얘가 y 플러스 4의 2배에다가 높이를 곱하면 g가 되고 2분의 1 곱한 게 넓이에요. 그렇지? 여기 이제 식이 하나 더 나왔어. 그러면 y 플러스 4 곱하기 g는 s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주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둘레 길이가 주어질 건데 둘레 길이는 4가 2개, x가 2개, y가 2개. 그러니까 x 플러스 y 플러스 4의 2배. 얘가 l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네요. 오케이? 그리고 식이 하나 또 있나? 라는 것을 살펴봤더니 여기에서 이제 항상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원이 접하고 있네요. 그래요? 원이 접하고 있으면 이 반지름 길이의 합은 x잖냐?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자주 등장할 거야. 어떤 게 자주 등장할 거냐면 이 비율 관계에 따른 이 길이를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거든. 근데 이 비율 관계는 1대 1이에요. 실제로 내분점, 이 두 개의 내분점의 느낌으로 표현하는 건데 얘를 어떻게 해주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보조선을 이렇게 그어버리면 이 길이, 2학년 때 했지? 기억나냐? 2학년 때? 이 길이의 절반. 이 길이의 절반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 왜 이게 이제 커다란 거와 작은 게 닮음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게 이제 이 g라는 게 다른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라는 게 될 건데 2분의 4 2y 플러스 4 g가 y 플러스 4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오케이? 그러면 얘를 하나의 문자로 싹 다 바꿔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될 건데 하나의 문자로 싹 다 바꿔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될 건데 식을 집어넣어서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를 해봤더니 얘가 s가 뭐가 되냐면 y 플러스 4의 제곱 곱하기 g의 제곱이고 8l이면 16 x 플러스 y 플러스 4가 돼요. 얘가 숫자 왜 이러냐 6720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야. 그러면 굉장히 정리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네. 봐보자. 야, 그럼 한번 봐봅시다. 이렇게 치사하다고? 하나의 문자로 정리하기 위해서 y 플러스 4를 g로 바꿀 수 있어요. g로 바꿀 수 있어요. y 플러스 4를 g로 바꿀 수 있어요. y 플러스 4가 왜 2x지? y 플러스 4가 2x야? 잠깐만.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x. x네. 중심, 거리가. 미안. 이 길이가 x. 절반이고, 절반이니까. 이걸 x로 잡았으니까. 그래요? 2x야? 왜 2x지? 아니야. 이 길이. 이 x로 잡았으니까. x면? 이거를 x로 잡으면 2x가 되겠다. 오케이? x로 잡았으니까 얘가 이제 빨리 바꿔. 얘가 x로 싹 표현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건가? 얘가 x에 대한 식으로, 얘가 x에 대한 식으로. g가 x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네요. 그래요? 그러면 y에 대한 식이 x-4니까 x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네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 식을 정리해서 해결하는 것은 너희들이 한번 해볼 수 있겠지. 그래요? 너희들이 한번 해결해보자. 넘어가자. 6720은 스스로 한번 찾아봅시다. 왕치사하네. 6720 해줘? 안 해도 되지? 다음 봅시다. (28번) 보자. 이게 부정방정식은 특별한 방법은 없어요. 숫자를 곱으로 표현하던가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 바꾸어서 해결해 주겠습니다 라는 게 목표예요. 근데 양의 정수 x, y, g 가장 기본적으로 해보는 것은 뭐냐면 이제 무리수니까 g가 뭐가 아니에요? 제곱수가 아니에요. 양변을 제곱하는 게 첫 번째예요. 오케이? 둘 다 양수니까 어차피 같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xy 플러스 2 루트 xy 얘는 4 플러스 루트 g가 될 건데 얘가 될 수 있는 형태는 x 플러스 y는 뭐가 되고 4가 되고 xy는 뭐가 되고 g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근데 양의 정수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얘는 몇 개 없어? 1, 3, 2, 2 밖에 없어요. 오케이? 근데 뭐가 될 수 없어? 제곱수가 될 수 없어요. 1, 3만 될 수 있겠죠. 3, 1도 있는데 지혜값 구하는 거니까 3, 1은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냐? 그래요? 그래서 지혜값을 구해줄 수 있겠네요. 오케이? 지혜값 왜 없냐? 뭐가 이상하다? 다시 G XY 쏙 들어가면 되네. 오케이. 그럼 12 이게 나오겠네요. 다음 봅시다. 문제를 명확하게 읽어보면 자연수라는 조건이 이렇게 있어.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잖냐. 그럼 자연수를 이용해서 어떻게 해결해 볼까라는 거거든. 이 문제를 해결에는 사실 첫 번째는 이거야. 반복되는 형태가 있으니까 다 더해볼까? 라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예요. 오케이? 근데 A, B, B, C, C, A 두 배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뭐가 되는 거냐면 62 되겠습니다 라는 건가? 31, 62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네요. 이 갖고 뭐가 안 나오네. 아니면 A제, B제, C제를 만들 수 있나 라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얘도 못 만드네. 그래요? 이걸 이제 첫 번째 생각해 보는 거야. 아니다 싶으면 밑에 것도 한번 봐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형태가 있나 라는 걸 체크해 보는 거예요. 넓이를 구한다 라는 것은 2분의 1 아래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구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야 반지름을 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야.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해볼 거야. 결국 이렇게 아니면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두 번째는 얘를 혹시 빼볼 거예요. 오케이? 두 개씩 빼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연립을 해보겠다 라는 거지. 두 개씩 빼봤더니 B로 묶이고 A 마이너스 C 마이너스 플러스 A 마이너스 C 얘는 29가 되거든. B 플러스 1하고 A 마이너스 C는 29네. 그러면 이 경우의 수가 잠깐만 29네.
이 경우에 종수에 대한 형태로 표현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세 자연수로 표현되겠습니다. 라는 건데, 잠깐만, 뭔가 이상하다. 잠깐만. 두 개 빼면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15지. 이 두 개 빼면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5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경우를 나누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좋겠다. 얘는 그냥 애초부터 이런 형태가 있으면 인수분해를 해버릴 수 있거든. 애초부터. 그러니까 얘가 A의 B 플러스 1이랑 B 플러스 1로 15가 되는 거니까 A 플러스 1, B 플러스 1로 묶어봤더니 15. 오케이? 그러면 반복되는 형태가 등장하네요. 그러니까 B 플러스 1, C 플러스 1, 2, 30. C 플러스 1, A 플러스 1, 2, 17, 18. 이렇게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라는 건가? 그러면 어차피 자연수니까 싹 곱하면 나름대로 반복되는 형태가 나오지 않냐? 싹 곱하면 A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C 플러스 1의 제곱은 2 곱하기 3 곱하기 5에다가 아니지 3 곱하기 맨 처음에 3 곱하기 5가 있었고 첫 번째 게 3 곱하기 5가 있었고 2 곱하기 3 곱하기 5에다가 2 곱하기 3의 제곱이 생겨요. 오케이? 이 형태가 생기겠습니다. 라는 게 다 곱해지면 3 곱하기 5가 있었고 2 곱하기 3 곱하기 5가 있고 2 곱하기 3의 제곱이 있지? 그러면 A 플러스 1 다 양수니까 그냥 얘는 이렇게 루트를 씌워도 플러스야. 미안. 얘는 루트를 씌워도 무엇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반복되는 형태가 이렇게 합이나 곱으로 표현되는 경우는 한꺼번에 다 곱하고 한꺼번에 다 더해서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러면 A, B, C를 결정할 수 있네. A, B가 뭐가 되는 거냐면 A, B가 15였어. 15였어요. 얘는 뭐가 돼요? 6이 돼요. 그렇지? 이러한 방식으로 이 값들을 하나씩 찾아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될 건데 18이면 얘가 5가 되네요. 그러면 뭐가 남아요? 3이 하나 남네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구해줄 수 있으면 A, B, C를 다 구해줄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해결해 주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부정방정식에 대한 형태는 결국 우리가 어떤 형태를 만들어 주겠습니다라는 게 목표예요. 방정식이 부족하다라는 거잖냐. 부족한 방정식을 이용해서 나름대로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라는 게 목표니까 그 형태를 나름대로 만들어 주겠습니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케이? 다음 봐봅시다. 저번 시간에 어떻게 했나? 기억이 안 나. 저번 시간에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아가지고. 봐봅시다. 1번부터 차분히 봐보자. 결국 여기에 나오는 기본적인 방식들은 뭐냐면 식을 첫 번째로 세워주겠습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그것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해볼까라는 게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이 3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데 얘를 이제는 식이 주어져 있으니까 얘를 어떻게 해석을 해볼까라는 게 핵심이야. 3차 방정식은 무조건 하나의 실근을 가져요. 무조건이야. 무조건 하나의 실근을 가져. 그리고 두 개는 실근을 가질 수도 있고 허근을 가질 수도 있어요. 당연히 중근도 존재하겠지. 그래? 그러면 얘가 근이 될 수 있는 거는 1 루트 2i랑 1 플러스 루트 2i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야. 그러네 나머지 하나는 뭐가 돼요? 실근이 돼요. 알파라는 실근이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찾아봤어. 이제 2차 방정식이거든. 2차 방정식이야. 그러면 여기에서의 근을 생각하는데 이게 근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잖냐. 근데 2차 방정식의 하나의 근이 이 허수면 다른 근은 무엇이 되겠습니다? 혈내 형태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잖냐. 그러면 두 개의 곱을 구해줄 수 있는데 얘가 2인가? 아니지. 오케이? 이게 아닙니다. 라는 것을 여기서 안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안 게 얘가 근이 아니니까 하나의 공통근을 가지려면 어차피 하나의 공통근을 갖는 거니까 이것도 성립하지 않았네. 하나의 공통근을 가지려면 여기에서의 근이 무엇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놈 알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예요. 오케이? 그러면 봐보자. 얘를 이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표현해 보겠습니다. 라는 게 목표인데 A랑 이 알파에 대한 식을 나름대로 정리는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근이 알파야. 그러면은 나한테 근이 1 플러스 루트 2i랑 1 마이너스 루트 2i랑 이 알파잖아. 그러니까 나름대로 A, B, C를 결정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A는 뭐가 되는 거냐면 다 더한 게 돼요. 2 플러스 알파가 돼요. B는 뭐가 되는 거냐면 2개씩 곱한 거. 그러니까 제곱이면 3 플러스 2알파가 돼요. 그런가? 그 다음에 C는 뭐가 됐냐면 다 곱한 거. C는 마이너스 2C가 되겠습니다. 오, 잠깐만. 이거 보고 틀렸지? 마이너스 2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야? 이렇게 놔둬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예요. 근데 A, B, C를 이렇게 놔둬줄 수 있었으면 여기에서의 근, 이 2차 식에서의 근이 x의 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알파 x 플러스 2는 0이라는 방정식의 한 근이 뭐라고? 알파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잖냐? 그러면 알파 집어넣어서 등호를 만족시키면 돼요. 알파는 무엇이 되겠습니다?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고 이제 A의 값은 무엇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 B의 값은 5. C의 값은 마이너스 2.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되겠네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식을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생각해 줘야 돼요. 뭐라고? 어디? 마이너스 3알파가 어디서 나왔지? 마이너스 3알파. 이거야? 아, 그러네. 오, 이거 왜. 아, that's right. 오케이? 얘가 1이면 마이너스 3. 오케이. 그러네요.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식을 다 곱한 거니까. 다음 봐봅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항상 식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할까라는 고민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고차 방정식이 등장했을 때는 이렇게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로 해결하지 않은 형태라면 대부분은 대입해서 등호를 만족합니다라는 게 목표야. 그리고 아니면 인수분해를 해주겠습니다라는 게 목표인데 이 문제는 딱 봤을 때 이 문자만 쳐다보는 거잖냐. K를 1을 넣었을 때 0이 되겠습니다라는 게 돼요. 그러니까 1 마이너스 3 K 플러스 2 마이너스 K 1 대입했더니 0 돼요. 잠깐 내가 눈 감을 시간 줬어. 보자.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KK네. 그러면 여기에서 x 마이너스 1,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는 0이거든. 그럼 너희들이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돼. 한 근이 1이야. 그러면 나머지 두 개의 근에 대해서 어떻게 가질까라는 거야. 세 변의 길이니까 다 양수란 말이다. 그렇지? 다 양수야. 그러면 나머지 세 변의 길이에 대해서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라는 거야. 근데 근을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였냐면 이게 0이 되는 값은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라는 함수하고 y는 0하고의 교점의 x좌표예요. 그런가? 그러면 이 함수는 x 마이너스 2 플러스 k라는 형태니까 k값에 대해서 0이랑 2에서 만나는 그래프란 말이다. 그러니까 축이 뭐야? 1이야. 그러면 x축하고 만나는 두 점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는 1보다 작고 하나는 1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게 돼요. 중근을 갖는 게 아니라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이니까 중근이 아닐 거 아니야?
중근이 아니면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예요. 오케이? 이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그러면 당연히 이게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니까 이것을 이제 해석해 줄 수 있겠지.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가 되고 2가 되고 알파 베타는 뭐가 돼요? K가 돼요. 나머지 하나는 1이야. 근데 크기가 베타가 크다라고 가정을 하자. 그냥 어차피 알파가 크나 베타가 크나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베타의 제곱은 1 플러스 알파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네요. 그러면 이 식을 통해 나름대로 정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돼요. 이 양식에 정리해봤더니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의 값이 1.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2분의 1이 되니까 당연히 이 두 개 이용해서 K값 구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케이? K값이 나오면 나는 어떤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게 되는 거냐면 알파랑 1이랑 베타의 값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니까 알파는 1보다 더 작아요. 알파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게 나한테 목표거든.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알파의 값을 구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두 개를 빼서 구해줄 수 있겠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당연히 서술형을 쓰려면 당연히 이런 형태를 반드시 언급해줘야 돼. 명확하게 쓰려면 일반성을 잃지 않고 라는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 근데 그 정도까지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요구하진 않으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더 작은 거를 알파로 잡는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다음 봅시다. 4번 봐보자. 4번. 야, 이 문제 내가 매일 푸는 건데 계산 복잡해. 이거랑 두 번, 4번, 8번 뒤에도 있었던가? 없네. 4번 봐봅시다. 결국 이거는 식을 정리해 주겠습니다 라는 게 목표야. 식을 어떻게 정리해 줄 거냐라는 건데 이런 문제 풀 때는 최대한 간단하게 쓰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애초부터 얘는 2야. 얘는 1이고 200이랑 100이라는 숫자는 나중에 2에다가 100 곱해주면 되고 1에다가 100 곱해주면 되는 거잖냐. 그러니까 길이에 대한 표현이 너무 큰 표현으로 등장했을 때는 그 비율만 이용해 주겠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야. 거기에다가 100배 하면 어차피 다 똑같은 형태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 길이가 x고 이 길이가 y라고 정리할 수 있으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2의 제곱의 2배 루트 그리고 루트 y의 제곱 플러스 1이라고 쏘아줄 수 있겠네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문제 좀 읽자. 60도야. 길이가 같고 60도야. 그러면 어떤 길이까지 같습니다. 이것까지 같습니다. 라는데 값을의 속력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네. 40초 동안 갔을 때의 길이를 구해주면 x, y 값을 구해주면 속력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지. 그래요? 그러면 식이 하나 더 등장했네. 얘가 무엇이 됩니다. 얘는 3이 되는 거고 y-x가 되는 거니까 이 길이는 9 플러스 y-x의 제곱이라고 써줄 수 있겠네요. 오케이? 문자가 2개고 식이 3개가 등장하겠지. 그래? 그럼 이것을 정리해주면 되겠네요. 이거 같다라고 하고 이거 같다라고 할까? 정리해봤더니 x의 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y의 제곱은 9. 플러스 9는 x의 제곱 플러스 4. 그리고 얘가 y의 제곱 플러스 1. 어떻게 계산하는 게 가장 쉬울까라는 건데 이렇게 묶는 게 더 쉽겠다. 오케이? x, y 아닌가? 어차피 연립하는 거니까 그냥 할게요. 오케이? 집에서 식을 연립해서 정리하는 거니까 한번 해볼게. 그러면 이 두 개를 연립했더니 사라져요. 앞에 거 두 개 먼저 연립해봤더니 그러면 마이너스 x, 2xy 플러스 y의 제곱의 값이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연립했더니 마이너스 2xy 플러스 x의 제곱이라는 값이
마이너스 8. 얘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건가? 그러면 얘를 연립해서 대입해서 정리해 주겠습니다. 라는 게 목표인데, 차수가 문제가 되네요. 차라리 제곱해서 정리한 게 옳더니 빠르겠다. 뺄게. 두 개를 빼버리면 애초부터 이걸 뺀 식이 똑같은 식이 나오네. 이렇게 할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은 마이너스 3인데 양변 제곱할게요. 오케이? 양변을 제곱해버리면 x 플러스 y의 제곱, x 마이너스 y의 제곱은 9가 되거든. 9가 되는데 얘가 문자를 하나 더 도입해서 정리하면 좀 더 빠를까? g의 제곱 이렇게 합시다. 오케이? 어차피 식이 3개니까 이렇게 대입해서 정리하는 게 조금 더 빠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g의 제곱 x 마이너스 y의 제곱 g의 제곱 xy g x 마이너스 y의 제곱 플러스 9가 g의 제곱이거든. 그래요? 그러면 얘가 9 g의 제곱, 얘가 g의 제곱 마이너스 9가 되네요. 오케이? 그리고 xy g로 표현을 해줄 수 있는데 어차피 다 복잡하다. 야, 싸그리 다 복잡하네. 얘를 바꿔줄 수 있는데 얘가 x 마이너스 y의 제곱 마이너스 4xy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런가? 그러면 이 값이 g의 제곱 마이너스 9야. 그지? 그리고 얘도 g에 대해서 표현할 수가 있나? 얘가 g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어요? 얘를 g의 제곱, g로 놔뒀으니까 y의 제곱을 g의 제곱 마이너스 1로 놔둬버리면 플러스 2배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g의 제곱 이게 돼요? 오케이? 그러면 나는 어떤 값만 구해주면 됩니다 라는 게 될 거냐면 이렇게 되고 2배에 무엇을 곱했더니 g제곱 마이너스 9를 곱했더니 9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지. 그래요? 오케이? 그러니까 식을 하나의 문자로 정리하기 위해서 다른 문자를 도입한 거예요. 오케이? 그냥 정리하려고 봤더니 이게 잘 안 보이네. 루트도 씌워야 되고 너무 복잡해졌냐? 그래요? 그러니까 식을 빼서 정리해 본 식이 얘랑 얘인데 그럼 내가 이제 찾아본 식이 얘랑 얘 그리고 얘가 같습니다 라는 건데 이것을 하나의 문자가 그냥 같다라고 놓아준 거야. 그러니까 이 길이 자체를 애초부터 무엇으로 놔뒀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g로 놔뒀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놔둬서 식을 정리해 봤더니 얘는 첫 번째 거랑 g의 제곱이 같다라는 것을 이용한 거고, 왜냐면 이 두 개의 식을 빼봤더니 이 x제곱 마이너스 g제곱이 나왔는데 그래서 마이너스 3이지 않냐? 제곱을 처리했더니 이 식이 등장해서 이렇게 바꿔본 거예요. 그리고 얘의 제곱에 대한 식도 이 식으로 바꿔줄 수 있는 거잖냐? 그래요? 제곱에 대한 식도 얘로 바꿔줄 수 있어요. x 마이너스 y의 제곱 마이너스 4xy. 근데 얘가 어디 있었냐면 여기에 있었단 말이다. x의 제곱도 나름대로 바꿔줄 수 있었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실제로 이 값을 여기에 대입해서 정리해 봤더니 이 식이 됐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니까 이제 g의 제곱의 값만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g의 제곱의 몇 차식이 되니까 2차식이 되는 거니까. 오케이? 그러면 나머지의 것들도 다 처리가 되겠지. 그래요? 그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방정식을 푸는 데 있어서 다른 문자를 도입해서 정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언제 자주 등장하는 거냐면 이런 경우 같이 세 개가 같은 경우가 생기는 경우들 있잖냐. 이 경우라든가 나중에 로그가 같아진다든가 지수가 같아진다든가 분수꼴이 같아지는 형태가 있으면 어떤 K값으로 놓고 이것들을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것들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오케이? 다음 봐봅시다. 5번 보자. 마이너스 2를 넣었더니 0이 됐네요. 대부분의 이 방정식들은 대입했을 때 0이 되는 값을 찾는 게 목표니까 조립제법이 이용이 되는 게 맞아. 그러니까 a-2a 마이너스 2a 플러스 2b 마이너스 4b 플러스 4a 4a 마이너스 8a는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그래서 x 플러스 2 ax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a 플러스 2bx 플러스 4a 얘는 0이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세 정수의 근을 갖는다 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정수의 근을 갖는 거잖냐. 그러면 여기서 나온 건 이거야. 정수의 무엇을 구해줄 수 있는 거예요? 곱을 구해줄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최대한 간단한 식. 합을 구해줄 수 있는데 곱을 구해줄 수 있잖아요. A가 약분되는 식.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곱하기 알파 곱하기 베타 두 근의 곱이 4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정수의 근이면 나는 마이너스 2라는 근을 이미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근은 1, 4 이거랑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이렇게 두 개뿐이에요. 오케이? 이렇게 두 개밖에 안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두 개를 가지고 정리를 하겠지. 무엇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 두 근의 합을 통해서. 합을 정리해 봤더니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 2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값이 합 4가 되거나 아니 합 5가 되거나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이게 되거나 이게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 얘를 이항시켜 정리해 봤더니 어떻게 되는 거냐면 2b는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b는 3 a가 되는 거고 이항시켜 정리해 봤더니 2b는 마이너스 7a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네요. 오케이? 그럼 이것을 대입할 때 어떤 값을 기준으로 대입을 할까라는 거잖냐. a, b가 둘 다 정수야. 그러면 봐봐. 얘를 대입할 건데 얘는 짝수야. 얘는 3의 배수예요. 어떤 값을 대입을 기준으로 하는 게 더 편해? 3의 배수를 기준으로 대입을 하는 게 훨씬 더 편해요. 마이너스 50부터 50까지니까 3의 배수를 기준으로 대입하는 게 월등히 편합니다 라는 게 돼요. 서로 다른 거니까 얘가 3의 배수를 기준으로 대입해 주겠습니다 라는 게 된다면 얘가 이제 이렇게 되겠지. 3K가 뭐부터? 마이너스 50부터 50 사이에 K의 값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오케이? 근데 A는 이 K는 뭐가 안 돼? 0은 안 돼요. K가 0이 돼버리면 A도 B도 0이 되는 거니까 이건 안 되겠지. 이것만 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건데 50까지면 17이면 51이니까 16 곱하기 개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얘는 7의 배수에 대한 형태로 처리하겠지. 7, 7에 49니까 5, 49 7 개수만큼 있겠습니다 라는 게 되겠네요. 오케이? 그러니까 첫 번째에 대한 형태는 여기서 이제 이게 이제 기출문제야. 여기서 이제 내고 싶었던 거는 이거야. 합곱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할 수 있는가. 그러면 얘를 바라볼 때 당연히 A로 표현된 식을 기준으로 처리해 주겠습니다 라는 게 목표야. 오케이? 그럼 두 번째, 연산을 하는데 나름대로 쉽게 처리해 주고 싶습니다 라는 거거든. 그러면은 여기에서 연산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어떤 값을 기준으로 처리해 줘야 될까라는 게 목표야. 그럼 뭐를 기준으로 처리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B의 값을 기준으로 처리를 해줘야겠습니다 라는 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기억하자. 다음 봅시다.
7번 봐보자. 이게 너무나도 자주 등장해서 우리 저번에 시험도 봤지? 아니냐? 이거 시험 안 봤냐? 아닌가? 엄청 자주 등장한다 이거. 너 이거 수하 있으면 수하에서 하잖아. 그지? 오 이거 수하. 미안해. 보자. x의 최대값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얘를 푸는 사실 가장 첫 번째 방법은 이거야. 합이 x에 대한 식으로 표현되고 제곱이 x에 대해서 표현이 되네요. 그러면 차수가 달라질 때는 보통 무엇을 이용합니다 라고 배우냐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이용합니다 라고 배워요. 오케이? 교육과정이 아니지만 첫 번째 이것을 푸는 방식은 이거야.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1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y의 제곱 플러스 g의 제곱은 크거나 같다 1 곱하기 y 1 곱하기 g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집어넣어줬더니 그대로 집어넣어. 그랬더니 2 곱하기 9-x의 제곱이라는 값은 5-x의 제곱이라는 값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는 게 되지 않냐. 이 양식에서 정리하면 x의 범위를 구해줄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코시-슈바르트 부등식을 통해서 정리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리고 여기 교육과정에 맞게 처리하고 싶습니다 라는 것은 똑같거든. 무엇을 이용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 주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yg를 무엇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2차 방정식의 근으로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돼. yg. 그 yg 그룹이 뭐였냐? yg. JYP였나? yg 아니야? 그거 아니야? yg였나? 어디였어? JYP였어? JYP? 미안해 갑자기 이상한 데로 빠져서 yg가 나와가지고 갑자기 헷갈렸어요. 미안. 근데 합이랑 곱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잖냐. 얘가 보니까 y 플러스 g의 제곱 마이너스 2yg야. yg 그러면 5-x의 제곱 마이너스 2yg니까 yg를 구해줄 수 있어요. 오케이? 이항시켜 정리해 봤더니 x의 제곱 마이너스 10 x 플러스 25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9가 되는 거니까 yg 이거 두 근의 곱은 x의 제곱 마이너스 5x 16, 8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네요. 오케이? 그래? 그러면 우리가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에 대해서 이러한 대칭인 형태가 등장했을 때는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에 대해서 해석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대칭인 형태야. 대칭인 형태가 등장했을 때는 두 근의 합, 곱에 대해서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두 근의 합은 x의 제곱 마이너스 5-x 두 근의 곱은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8은 0이라는 방정식의 두 근이 yg가 돼요. 그러면 이게 무엇을 갖는다고? 실근을 갖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실근을 갖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왜 식이 다르냐? 식이 똑같아야 되거든. 식이 달라. 뭔가 잘못됐다. 계산 내가 잘못했냐? 마이너스 4ac 하면은 똑같은 식이 나온가? 똑같은 식이 나올 수가 없잖아. 그렇지. 계산이 틀렸나봐. 어디선가 계산은 틀렸나봐. 하지만 풀이는 틀리잖아요. 이거랑 똑같은 식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거랑. 그래요? 똑같이 나오냐? 한번 써볼까? 안 나온 것 같은데? x의 제곱 마이너스 4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8 얘가 그거 나같아요? 그래?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3
똑같이 나온 것 같다. 그렇지? 똑같이 나오지? 오케이. 그러네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되겠네요. 오케이? 그러니까 첫 번째 방식은 뭐가 쉬워? 코시-슈바르츠가 쉬워. 이렇게 푸는 게 맞는데 여기 교육과정에 맞는 풀이는 아니고 여기 교육과정에 맞게 풀겠습니다. 라는 게 되어 있다면 무엇을 이용해서 두근의 합, 곱을 이용해서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여기에서 목표예요. 당연히 어디서도 등장할 수 있어. 저 앞에. 뭐에서? 방정식 문제로도 등장할 수 있어요. 오케이? 2차 방정식 문제로도 충분히 등장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겠지? 실근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오케이? 다음 봅시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블라에서 강조하는 게 있어. 이 밑에 것도 똑같지? 무엇을 강조하겠습니다. 대칭의 형태를 강조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 책에서는 나는 대칭의 형태를 좋아해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 파트를 문제 낸 사람이 굉장히 대칭의 형태 좋아한 거야. 이 앞에도 보면 대칭의 형태 생각보다 많거든? 내가 질문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이러고 있다라는 거야. 문제집마다 느낌은 다르니까. 봐봅시다. 8번 봤더니 서로 다른 네 근이 알파, 베타, 감마, 델타가 되는 거거든. 그럼 얘를 대칭인 형태를 가지고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라고 있으면 그냥 그 대칭인 형태를 하나의 문자처럼 생각하는 게 편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두근의 합 A, 두근의 곱 B, 두근의 곱 C, 두근의 곱 D 라고 쓰면 조금 더 계산이 쉬워집니다 라는 거거든. 왜?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는 복잡한 식이 등장하지 않으니까. 이를 전개해서 정리할 필요가 없잖냐. 그러면 나한테 주어진 식이 A의 제곱은 B가 되고 C의 제곱은 D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서로 다른 네 실근이 알파, 베타, 감마, 델타거든. 그러면 이게 X의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라는 식이랑 X의 제곱 마이너스 CX 플러스 D라는 식으로 인수분해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겠지. 그래요? 그럼 이 식을 전개해서 나름대로 정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가 마이너스 A 플러스 CX가 되는 거고 플러스 제곱이 되려면 B가 나오고 D가 나오고 AC가 나오네요. AD가 나오고 BC가 나오고 X가 나오네요. BD 이렇게 되겠습니다. BD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건가? 그래요? 그러면 이것들의 개수를 비교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건데 A 플러스 C는 P가 되고 BD 플러스 AC는 140, 114 그리고 AD 플러스 BC의 값은 Q가 되고 BD의 곱은 49가 돼요. 오케이? 그럼 나름대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라는 게 목표인데 BD 그냥 제곱으로 정리하는 게 월등히 빠르겠네요. A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은 49니까 A랑 C가 양수라는 조건이 있잖냐. A랑 C가 양수라는 조건이 있단 말이다. 그럼 당연히 AC는 무엇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7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양수니까 곱도 양수. 그러면 얘들을 싸그리 다 바꿔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건데 당연히 ACP 합을 구해주세요 라는 건데 D가 A 플러스 C에 AC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네. 그렇지. D는 C의 제곱, B는 A의 제곱이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주어져 있는 게 이제 뭐냐면 AC는 7인데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의 값을 압니다 라는 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제 구해줄 수 있어 없어? 있지. 제곱 합 곱 합 곱 이거 두 개 알면 이거 두 개 알면 나머지 싹 구해줘 안 구해줘요? 구해주지. 당장 A 플러스 C는 어떤 값이 돼요? 양수의 값이 되겠네요. 오케이? 그러니까 대칭인 형태에 대해서 문제를 처리할 때는 문자를 바꿔서 처리하는 방식이 편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거야. 무조건 그렇다라는 건 아니야. 편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